덧셈 뺄셈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제곱근은 끝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곱셈 공식 시험도 있어서 네, 공식도 좀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네,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 뺄셈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 뺄셈은 네, 더하기 빼기 하는 거는 문자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x 플러스 5x가 중2 때 배운 걸 생각하시면 문자가 똑같기 때문에 묶어서 2 더하기 5에서 7x 이렇게 쓰는 것처럼 네, 얘는 2루트 3 플러스 5루트 3이면 이 루트 안에 숫자가 같은 것까지가 같은 문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문자 취급을 하셔서 네, 지금 2랑 5를 묶어서 쓰시고 루트 3을 문자처럼 밖에다 꺼내 주시면 네, 7루트 3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덧셈 뺄셈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셔서 이제 더하기 빼기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문자가 다르면 예를 들어 2루트 3 더하기 5루트 5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문자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자가 다르면 문자식에서도 얘랑 얘를 더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셔야 돼요. 이게 그냥 그대로가 답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계산을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곱하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곱하기는 그냥 다 곱해야 되는 거였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놔두는 게 답이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자, 뭐 그 내용이 이제 다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를 제가 2-1번만 네,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트 값이 지금 다 다르죠. 근데 우리는 제곱이 되면 꺼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루트 20을 네, 2루트 5로 바꿔서 쓸 수 있으셔야 되고 루트 45를 3루트 5로 바꿔서 쓸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제곱되는 거를 각자 먼저 보시고 꺼내 주시면 얘는 2 곱하기 2루트 5니까 4루트 5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5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플러스 9루트 5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3루트 5 곱하기 3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루트 5가 다 같은 문자가 됐다는 걸 확인을 해주신다면 4 빼기 1 더하기 9가 루트 5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 빼기 1이니까 12? 그래서 12루트 5가 1번 답.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유리화를 해야죠. 얘는 유리화하면 루트 7을 분자 분모에 곱하니까 7분의 7 루트 7 마이너스 얘는 2 루트 7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자, 약분 되고요. 그래서 루트 7 마이너스 2 루트 7이어서 네, 답이 마이너스 루트 7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동류항을 찾고 싶으시면 우선 루트 안에 제곱되는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거를 전부 꺼내신 후에 동류항을 확인하셔라.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1번 요것만 한번 풀어봤어요. 위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호가 있는 식의 계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배 법칙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루트끼리도 가로가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분배 법칙 가능하다. 당연히 앞에서도 할 수 있고 뒤에서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루트 2랑 루트 5 곱하면 루트 10이고 루트 5랑 루트 3 곱하면 루트 15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 자, 요 얘기입니다. 자, 할 얘기 없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도 얘도 분배 법칙이라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루트 5분의 루트 2 플러스 요걸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은근히 계산을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분모가 루트 5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야 돼서 루트 5를 곱해야 되면 분자에도 이렇게 가로를 만들어서 루트 5를 항마다 곱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네, 지금 루트 10 플러스 루트 15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게 헷갈리시면 그럼 각자 하세요. 이렇게 따로 하나 분수 쓰시고요.
이렇게 따로 하나 그냥 분수 쓰세요. 그리고 각자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5분의 얘는 루트 10. 루트 5 곱하면 5분의 루트 15. 네. 분배 법칙 하는 게 좀 헷갈리시면 아예 분리를 하셔서 처음부터 네,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답으로 쓸 때는요, 약분되는 게 없으면 이렇게도 써도 되긴 하는데, 네, 하나라도 약분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좀 따로따로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애매하다 싶으면 아예 그냥 답 쓸 때 무조건 분배 법칙에서 따로따로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맞고, 웬만하면 이걸 맞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 안 맞게 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약분 되는 게 있으면 또 애매하게 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약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런 식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계산 방식이 다예요. 그 다음 이제 혼합계산, 뭐 우리가 이거 계산하는 목적은 다 요 혼합계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두 개만 해볼까요? 얘를 3, 4번 할게요. 자, 어차피 분배 법칙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얘 곱하면은 네, 루트 18이죠. 루트 18은 네, 3루트 2. 얘랑 곱하면 3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약분이 되네요. 얘 그럼 루트 8 남아요. 네, 그러면 루트 8은 2루트 2니까요. 네, 그러니까 얘는 8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2루트 2 곱하기 4를 해서. 자, 그래서 이제 동류항은 얘랑 예분이 없으니까요. 답은 11루트 2 플러스 3루트 3.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풀이 과정 뭐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네. 뭐 예전처럼 막 문자식 했을 때 혼합 계산 했을 때처럼 막 등호를 한 4개 이상 뭐 이렇게 붙여야 된다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어차피 이거 식 쓰는 거 보는 문제는 뭐 시험이든 거의 안 나올 거야. 네. 계산할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야. 네. 그냥.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계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한다는 가정하에 다 시험 문제도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그런 계산 보려고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네. 그건 이미 1학년 때부터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계산하실 때는 뭐 나누기 생략해서 쓴 다음에 보여주는 게 편하겠죠? 네. 그래서 얘는 3루트 3 마이너스 얘는 3루트 6 이렇게. 그래서 유리화를 하시면 루트 3을 분자분모에 곱하니까 네, 3분의 5루트 6 플러스 3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6이 돼서 얘랑 이제 통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3루트 3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요. 통분하니까 3분의로 통분해서 3분의 얘는 마이너스 9루트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빼니까 마이너스 4루트 6 남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계산하셔라. 그 얘기예요. 자, 이것도 유리화를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얘는 두 가지로 얘도 풀어드릴게요. 우선 유리화를 먼저 하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약분을 먼저 하는 방식이랑 네,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 루트 3을 분자분모에 곱하시고 얘는 루트 1을 분자분모에 곱하시고 자, 그럼 얘는 3분의 네, 전개하니까 네, 뭐냐 3루트 7 플러스 2루트 15 그 다음 얘는 2분의 곱하니까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곱하니까 2루트 7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통분해야 되죠. 6분의 얘는 2를 곱하니까 6루트 7 플러스 4루트 15 얘는 3을 곱하니까 24 마이너스 6루트 7 그래서
6분의 네, 계산을 해 주시면 얘가 없어지네요. 네, 4루트 15 플러스 24 이렇게 되고 약분까지 해야 되겠죠? 약분까지 하시면 3분의 네, 지금 2루트 15 플러스 12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다른 방식도 하나 얘기를 한다 그랬죠? 네,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그냥 처음부터 분배법칙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약분하면 얘 루트 7이잖아. 예, 얘는 지금 루트 3분의 2 루트 5가 될 거고요. 얘도 이렇게 처음부터 약분하면 4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7이죠. 얘랑 얘랑 없어지죠. 그래서 유리화하니까 3분의 지금 2 루트 15 플러스 4가 되잖아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이 훨씬 쉽죠. 네, 먼저 해놓고. 근데 문제가 다 이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이 아닌 거고, 문제마다 이 방식이 쉬운, 파란색이 쉬운 방식이 있는 거고, 빨간색이 쉬운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어떤 게, 이럴 땐 어떤 게 더 쉽게 풀린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설명을 한 것 뿐이에요. 자, 크게 이제 제곱근 설명의 끝입니다. 네, 그래서 제곱근 설명은 다 끝났고요. 얘는 요거는 얘기하고 갈게. 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전개를 다 하시란 얘기입니다.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걸 계산한 값이 루트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움직여. 네, 자 다시 요 값을 다 계산하면 루트가 없어져서 유리수가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개를 다 해보셔야 되고요. 전개를 다 하시면 15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될 거고 자 얘는 전개하면 지금 곱하니까 마이너스 18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2a 루트 3 네, 이렇게 될 거야. 어차피 곱하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루트가 사라져야 된다는 의미는 얘랑 얘가 루트가 있잖아요, 지금.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더하기 빼기해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4 루트 3이니까 당연히 얘는 플러스 4 루트 3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2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는 뭐 어느 평가를 보든 네, 제곱근에서 객관식으로 100% 나옵니다. 네, 객관식으로 이 개념은 알고 있는지를 꼭 물어보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이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표현 방식인데 자, 우리가 이제 루트 7이 몇 정도 되냐 그러면 몇 정도 돼요? 2점 몇 정도 되죠. 루트 9보다 작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점 몇이라는 것뿐이 모르죠. 뭘 몰라? 소수점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수 부분은 얘가 2니까 2일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소수 부분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2 더하기 소수 부분이잖아요, 지금. 값이. 그러니까 얘가 정수 부분은 2라고 쓰면 되고 소수 부분은 0.xx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럼 모든 소수 부분을 다 0.xxs라고 답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7 플러스 루트 7은
2 플러스 0.xx에서 2를 넘겨서 루트 7 마이너스 2는 0.xx라고 식을 이렇게 바꿔서 써보니까 이게 소수 부분인 걸 아니까 얘를 등호니까 대신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소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원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게 소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번의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루트 7 빼기 2라고 답을 쓰셔야 돼요. 자,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서 얘기를 해봤어요. 2번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루트 13은 3점 몇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수 부분이 3인 거고 소수 부분은 루트 13의 원래 수에다가 3을 뺀 겁니다. 네.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자, 이제 밑으로 또 다시 가요. 이건 다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루트 2는 1.414에서 1점 몇이에요? 그럼 1점 몇에다 2 더했으니까 2점 몇이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2이고요. 소수 부분은 1 플러스 루트 2에서 네, 정수 부분 2를 뺀 거야. 2값 전체에서 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소수 부분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자, 다시 루트 5는 2점 몇인데 1을 빼니까 1점 몇이어서 정수 부분이 1이에요. 그럼 소수 부분은 루트 5 빼기 1에서 1을 뺀 거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소수 부분이 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들은 앞으로 고등수학 할 때 계속 나오게 될 개념들이니까 이런 개념들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 이제 놓치게 되면은 하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지는 순간이 순간순간 와요. 그러니까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3번은 그래서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됐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질문하면 하죠 뭐. 네, 우선은 그럼 제곱근 설명은 끝났어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고 또 질문할 거 있으시면 그때 가서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문제 풀기 할 건데 그 전에 다음 시간에 곱셈 공식 시험이 있어서 네, 곱셈 공식 설명을 좀 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곱셈 공식을 이제 좀 하기 전에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외우는 규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곱셈 공식은 뭐만 잘하시면 되냐면 앞에서 했던 분배 법칙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네, 곱셈 공식의 방식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 가로랑 한번 곱해진 거예요. 항 하나가 또 요 항 하나가 가로랑 곱해진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게 보이죠. 네, 요거 하는 게 곱셈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요 가로 한번 요 가로 한번 한 거야. 네, 그게 다야 원래 곱셈 공식에서. 이 개념만 알고 계셔도 곱셈 공식 전체에서 한 40%는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요 개념만 알고 계셔도. 그러니까 공식 몰라도 요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 수는 있어. 근데 공식을 꼭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서 그래서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AC, AD, BC, B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개념은 요건데 자, 쓰실 때에는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쓰실 때에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다 곱해서 썼다라고 해도 무관해요. 중간 과정 의미 없어. 곱셈 공식은. 네. 그냥 바로 답 쓰셔도 돼요. 암산해도 상관없어. 아시겠죠? 네. 암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산 하셔도 돼요. 이런 중간 과정 의미 없어. 그냥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만 얘기한 것 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공식이 요거거든요. 그럼 저걸 모르더라도 방금 전에 했던 방식대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번씩 곱하시면 돼요. 그래도 공식은 유도할 수 있습니다. a제곱이고 ab고 얘도 ab고 얘는 b제곱이고 근데 동류항이 생기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중간 가정은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쓴 것뿐이지 의미는 없습니다.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바로 얘를 외워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공식에 제가 프린트 드린 것 중에서도 중간에 써 있는 건 안 쓰셔도 돼요. 네. 왼쪽과 오른쪽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외웠다면 얘 제곱해서 쓴 거고 얘 제곱해서 쓴 거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 곱해서 쓴 거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그냥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써 있어도 얘가 지금 x 플러스 뭐 4y 제곱 이렇게 써 있어도 그러면은 얘 제곱하면 x 제곱이고 얘 제곱하면 16y 제곱이고 얘랑 얘랑 곱하고 곱하기니까 플러스 8xy라고 그냥 쓰면 이게 전개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하고 2 곱한 게 가운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도 똑같습니다. 앞에 거 제곱, 부호까지 같이 제곱한다고 생각하세요. 뒤에 거 제곱, 두 개 다 곱해서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2ab. 이게 두 번째 공식인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식이 순서는 봐야 되겠다. 공식 순서는? 공식 다 어디 갔냐? 온놈이 다 가져갔냐? 빌려드릴까요? 온놈이 다 저거 치워버렸냐? 공식? 겁나 많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 공식이 다음 공식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자, 요거죠? 얘도 한 번씩 곱하면 x제곱에 ax 그 다음에 bx 플러스 ab예요. 그런데 얘가 동류항이니까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중간 가정은 의미가 없겠죠.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 공식이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숫자를 x 플러스 4, x 플러스 3 뭐 이렇게 써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 곱하면 x 제곱인 거고 얘랑 얘랑 더한 게 x 앞에 개수예요. 그러니까 4랑 4랑 더해서 7x가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곱한 게 상수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숫자를 더한 게 x 앞에 개수, 곱한 게 상수항.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세 번째 공식이었고요. 네, 세 번째는 합차 공식이었네요. 자, 합차 공식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숫자는 똑같은데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요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숫자가 동일한데 가로가. 그랬을 때는 앞에 걸 제곱해서 쓰고 뒤에 것도 그냥 제곱해서 쓰고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시면 그냥 전개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네, 전개를 하셔도.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요거를 변형식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변형식이 방금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제가 식을 먼저 써놓을게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 아까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었고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변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식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여기에서 5번 식이거든요. 이 5번 식의 차이는 뭐냐면요.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얘만 좌변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넘기면 가로하고 x 플러스 y의 제곱에 부호만 바뀌니까 마이너스 2xy 이게 5번식이고요. 6번식은 얘를 넘긴 겁니다. 네. 밑에 있는 식을. 그래서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x-y의 제곱에 얘가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2xy 이게 6번식이에요. 그러니까 1, 2번을 알고 계시면 5, 6번을 외우실 필요가 솔직히 없어요. 네. 넘기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5, 6번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 두 개가 그러면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같잖아요.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는 식을 이제 쓰는 게 7, 8번식이 되는 거예요. 얘랑 얘가 같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요걸 넘기면 7번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그게 8번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만 잘하셔도 식이 뭔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90, 11, 12 이거 남았는데 90, 11, 12번은 방금 얘가 했던 식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XY로 썼잖아요. 근데 9번, 10번, 11, 12번은 분수식이거든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요게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식이 하나 있고 다 쓸게요. 그냥 쓰고 차이점을 얘기해 줄게요. X-X분의 1의 제곱은 규칙은 방금 한 거랑 다 똑같습니다. 요게 식이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네,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고 그게 아까랑 생각하시면 얘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정계한 식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식은 X-X분의 1의 제곱 플러스인데 얘가 넘어간 게 요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식이랑 왜 비교를 하냐면 Y 대신에 X분의 1 대입한 게 요 식이에요. 방금 우리가 1번, 2번, 뭐 5번, 6번 변형식이랑 막 다 했잖아요. 그냥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Y 자리에다가 X분의 1 대입하면 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1번, 2번 그것만 제대로 이용할 수 있으시면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식들은.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근데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그냥 무작정 외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를 푸시는데 이해 못하셔도 돼요. 이 전개하는 방식. 결론은 외워서는 풀어야 된다. 이게 목적이 되는 게 곱셈 공식이어서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외우시길 바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외우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외우지 않겠냐 뭐 그 정도야 그냥. 그래서 설명은 다 했습니다.